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 일정이 잡히자 본인은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 측에다가 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학교 측은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결국은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람이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해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로스쿨의 운영을 주관하는 학교 측에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학교가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학교 측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없으니까 조금 일정을 변경해 주는 게 가능했다라고 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아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특정한 종교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을 사실관계로 다 확정을 하면서 그런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일견 보면은요, 이런 판결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그 헌법 규정이 뭐라고 써 있는지 글자에 한정해서 해석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학자들께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런 헌법적인 해석에 관한 판례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헌법적인 평가에 대한 판례들을 많이 참고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는 그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성 간의 어떤 혼인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따질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 감정에 과연 부합하는가를 보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법 감정을 집약해서 만든 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 감정에 있어서 동성 간의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헌법적인 판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어떤 시간 동안에는 면접을 못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안에서 개별적인 판단을 법원이 다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가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전에 열심히 슈팅 게임 같은 것을 즐겼던 것을 찾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당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모두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사회 시스템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판단해도 문제 없는 부분들은 충분히 일률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특정한 주에서는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별에 관한 신념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생물학적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걸 제지하는 경찰관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나 스스로를 여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것인지를 법원이 일일이 다 판단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에 대해서 중립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유사한 논의는 그 모양을 바꿔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만 맞으면 다 가능하다라는 식의 접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캐치를 하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헌법적인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혼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인정하지 않아 왔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3명 이상의 사람이 서로 다자간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논리로 과연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로스쿨에 지원했던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미래 사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외에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 제 생각을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도 지났고 다시 한번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